늙어서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하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남기신 댓글들을 살펴보면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혼자 살아가는 노년이 어떤 장점과 의미가 있는지 여러 철학자 명언과 연예인 사례까지 곁들여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감대를 좀 더 얻어볼게요. 나이 들수록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자식들,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미 댓글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결국 인간은 늙으면 대부분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바빠서 귀국조차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가수 패티김 씨도 한 방송에서 결국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그렇다면 혼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부터 차라리 혼자 살 준비를 해두는 편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혼자여도 스마트폰 잘 쓰면 10명 자식 부럽지 않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늙어서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본로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람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나 인간관계와 속박 속에서 자유를 상실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나 가족과 함께 사느라 하고픈 걸 못하거나 과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혼자라면 내 식욕, 내 수면 패턴, 내 취미에 따라 언제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능인 이영자 씨가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힐링된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 말은 여전히 통하는 것 같아요. 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이 주는 힘이 크다지만 나이가 들면 서로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일상 소소한 일로 잔소리를 하거나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도 흔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60대 초에 이혼했다. 그 뒤 혼자가 되니 오히려 머리가 막다라고 말합니다. 배우 이혜영 씨가 예전에 마음이 편해야 건강도 좋아지더라. 이혼 후 내면의 평화가 왔다고 에세이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사실상 늙어서까지 누구와 갈등하는 건 생각보다 더 부담이라는 거죠. 셋,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이 사는 게 더 싸지 않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한 집에서 살면 고정비가 절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대나 80대가 되면 한쪽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고 다른 쪽이 그걸 돌보느라 지칠 수도 있어요. 결국 요양비, 의료비가 계속 나가고 정서적 부담까지 커집니다. 반면 혼자 사는 경우 내 몸 상태에 맞춰 간편식을 고르거나 작은 방에서 살거나 큰 유지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통계도 노령 인구 중 혼자 거주할 때 의료비와 부수적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자녀에게 기대거나 짐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실현됩니다. 인터넷 댓글에도 결국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하고 산다 라는 글이 많죠. 자식들은 또 본인 가정 꾸려가며 사느라 힘들어요. 그러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고 결정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한 토크쇼에서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내가 늙어서도 아이들한테 기대고 싶지는 않다라고 당당히 말했는데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오히려 서로 더 편안해진다는 거죠. 다섯, 혼자여도 요즘엔 외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잘 다루면 10자식 부럽지 않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영상통화, 밴드 모임, SNS, 유튜브, 온라인 동호회 등으로 교류하면 집 밖을 굳이 자주 안 나가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죠. 철학자 몽테뉴도 진정한 외로움이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을 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열어두면 혼자 사는 노후도 여러 모임이나 취미 활동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내 몸 상태에 맞춘 루틴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난 새벽형 생활을 즐긴다. 노래 작업도 밤늦게 한다고 말했듯이 나이 들어서도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제각각이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면 왜 이렇게 늦게 자냐? 식사 시간 좀 맞춰달라 등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면 오늘 아침을 굶고 점심에 간단히 먹어도 밤늦게 TV 보고 낙서해도 아무 간섭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관계 안에서 그 자유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결국 홀로 살면 자유가 극대화됩니다. 7. 취미와 자아 실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 혼자서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 난 나만의 차박 캠핑 즐길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젊은 시절엔 가족 부양, 배우자와 합의해야 할 일 등으로 취미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몰두해도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배우 김혜수 씨가 어떤 사람은 결혼 대신에 평생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독립적으로 산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혼자 살면 외로워서 우울증 올 수 있다라고 걱정도 하시지만 반대로 외롭다는 감정 자체가 인간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철학을 쓴 롤랑 바르트는 고독을 견뎌내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고 했죠. 실제로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다는 분들 많아요. 60대에 이혼 후 혼자 사는 어느 분은 시끄럽게 싸우면서 사느니 조용한 고독이 낫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9. 자연스러운 인맥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온갖 잡동사니 인간관계에 시달리면 피곤해지죠. 반면 혼자 살아보니 굳이 안 만나도 될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인 박명수 씨도 멋져 보이던 주변인들도 막상 가까이 해보니 다 단점이 있고 결국 나와 코드 맞는 사람만 몇 명 남는다고 했죠. 혼자 지내면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는 게 노년을 더 여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10. 각종 뒷바라지로 인한 희생을 덜 수 있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내가 괜히 70대 중반까지 배우자나 형제 자매 뒷바라지만 하다가 세월 다 갔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서로 돕고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인생 후반까지 누군가의 뒷바라지에만 묶여 산다면 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수도 있겠죠. 철학자 니체도 최후의 인생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혼자 살면 아플 때는 어떻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혼자 살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실제로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에선 1인 노후를 대비해 청년 때부터 재테크, 건강관리, 커뮤니티 활동을 챙기라는 조언이 퍼졌어요. 또한 혼자 살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인맥과의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한편 나는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나면 자연스레 혼자가 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 흐름은 황혼이혼, 자발적 독신노인, 자녀와 분가 같은 형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혼자 사는 기술, 혼자 지내는 멘탈 관리법을 미리 익혀두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외롭다, 혼자는 무섭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 말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간은 본래 단독적 존재이고 그래서 나의 삶은 내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듯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죽을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혼자가 무섭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혼자 사는 법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마령 씨가 한 인터뷰에서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다가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허무하고 우울하더라.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 내가 누릴 자유도 많고 삶의 즐거움도 찾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늙어서 혼자 산다는 게 꼭 비참하기만 한 건 아니죠. 오히려 자유, 취미, 마음의 평화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누군가 강제로 무조건 혼자 살아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자녀에게 얹혀 살거나 애우자에게만 의지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어차피 늙으면 대부분 혼자 남을 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부터 연습하고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산다 해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 거창한 게 아니라도 평소에 통화할 수 있는 몇 명과 연락망 유지하기 둘, 취미나 동호회,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 만들기 셋, 운동과 식사에 신경 써서 건강을 유지하기 건강이 있어야 혼자가 편한 넷, 재테크와 자산 관리로 경제적 독립 준비하기 다섯,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 능력을 키워 정보와 즐길 거리를 늘리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혼자 살되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진정한 자유는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권리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즉, 내 스스로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어떤 모임에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자유라는 얘기지요. 오늘 늙어서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였지만 이런 시각이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계신 만큼 이 이야기가 전혀 황당한 주장만은 아니겠지요. 부디 여러분 각자의 노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인생 후반전도 마음껏 누리는 멋진 어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아끼는 데는 늦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한 인생을 만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